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서거 열돌새에 즈음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서거 열돌새 즈음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은 날이 갈수록 사무치는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사회주의 조선의 거룩한 영상이신 오보이 장군님을 가장 경건히 추모하고 있습니다. 수령용생의 세장을 펼친 당중앙의 현명한 영도 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강국 요문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첫 연대에 우리 인민은 조국과 민족, 인류 앞에 쌓아 올리신 절세 위인의 혁명업적의 위대함을 온 넋으로 절감하였으며 태양의 역사는 영원 불멸하리라는 확신을 더욱 깊이 간직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인 12월 17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영원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춘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송중앙기관 책임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무력기관의 책임 일꾼들이 함께 참가했습니다. 존엄 높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 태양궁전은 가장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립상에 김종은 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호를 찾으신 총비서 동지께서는 한평생 주체의 붉은 길을 높이 드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치시며 후손만대의 존엄과 번영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영생 축원의 인사를 드리시었습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의 영도 따라 우리 국가 제1주의 시대를 개척해온 억척의 힘을 증대시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강력히 추동하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철석의 맹세를 다지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종은 동지. 친근한 국무위원장 동지, 나는 위대한 김종일 용도자의 서거 열돌째 즈음하여 당신께와 그리고 조선인민에게 심심한 위문을 표합니다.
당신께서는 지난 10년간 탁월한 용도로 조선인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치를 펼치시었으며 귀국의 자주적인 의지를 말살하려는 외부 세력의 온갖 압박 책동에 견결히 맞서 싸우셨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수리아 아랍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역사적인 친선관계를 공고히 하고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모든 분야에서 쌍무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당신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21년 12월 13일 디마스크.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서거 10돌째 즈음에서 캄보디아 왕국 국왕 노로돔 시아모니와 대왕후 노로돔 모니니에트 시아누쿠가 16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 대형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꽃바구니들의 탱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가 갖게 최대의 경의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런 글발이 멋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에 국왕과 대왕후의 위임에 따라 왕궁 담당 부수상 콩쌈오를 단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왕국 정부 왕궁성 대표단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선의 혁명정신, 백두산 정신을 필승의 무기로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전면적 부흥을 일으켜 나갈 온 나라 인민들의 열의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속에 동대원구역 청년동맹위원회의 일꾼들과 청년들이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찾았습니다. 혁명열사릉을 돌아보면서 이들은 항일혁명 투사들의 순관독설이요 오늘의 총진군에서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갈 굳은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우리 투사동지들이 해치운 간과한 시련의 나날들이 가슴 뜨겁게 어려웁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고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칠 때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투사동지들 앞에 서고보니 생각이 깊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일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 나라가 언제 해방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에 우리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받들어온 항일의 투사들,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조선혁명 만세를 부르면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정신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수음하게 안겨옵니다. 앞으로 혁명 전통 교양을 더 잘해서 구회관의 모든 청년들이 당과 수령을 먼저 알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애국 청년들로 튼튼히 준비되도록끔 하겠습니다. 주체의 혁명 전통을 대루리어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자.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거분투의 투쟁기풍을 최대로 발휘하자. 철도 운수 부문의 일꾼들과 수송 전사들이 현존 수송 능력을 최대한 효과 있게 이용하는 한편 철도 현대화를 다거치기 위한 사업을 단계별로 계속 내밀고 있습니다. 자체의 기술 역량에 의거해서 화차 수리를 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평양 조차장 객화차대입니다. 자력갱생 이거 기치 높이 들고 하차 버스품 생산에서 기술 혁신을 많이 해가지고 모든 부속품을 다 이거 지금 다 자체로 보장해가지고 하차 수리에 지금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100% 이상 하루 계획을 수행한다는 그 목표를 걸고 기술 혁신을 위해서 그 선진 과학을 습득하고 또 여러 연관단위들과의 용기 밑에 지난 기간 생산하지 못하고 있던 축세, 그다음에 제동발 고정축을 자체로 생산해서 이전 대수리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평촌역에서 화물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에서는 일사령면 및 지휘 체계에 따라서 열차 지휘과 차가 작업이 비롯해서 수송 공정 전반을 지차처럼 맞물리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집중 수송 때 열차들이 그 머무른 시간을 제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연간 계획 함수행위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철도연구원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철도 운수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현실성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표준철길 건설과 내연기관차 기술 개발 이런 것을 비롯한 당 제8차대와 당 중앙의 전원에서 제시된 가업들을 관찰하는 데 기본 중심을 두고 연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철도 현실에서 시급히 해결을 기다리는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도 다 같이 밀고 나갔습니다. 우선 능력 있는 연구 일꾼들을 위주로 하여 여기 많은 연구 성과들을 포함시키고 또 연구 과정에 제기되는 그러한 문제들 제때 집속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철길 부분에서는 철길의 강도를 높이고 열차의 달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연구 성과들, 재료 부분에서는 우리 원료에 기초한 철도 촬영용 축바디 재료, 또 철길 고착품 생산할 수 있는 재료들을 연구 개발한 것을 비롯하여 올해 수십여 건의 연구 과제를 결성하고 현실에 도입하였습니다. 인재를 중시하고 집지적 토야 협조를 강화해 나간 것이 과학연구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뤄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 하나라는 것을 올해 사업 통해서 찾게 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여일돌 기념 4.15 기술혁신 돌격대 전국 기술혁신 경기가 연말에 들어서면서 더 활기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술혁신 경기는 지난해와는 달리 모든 기술혁신 목표들이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실현하는 데 확고히 지향되도록 하고 해당 단위 기술자 기능공 대례를 강화해서 4.15 기술혁신 돌격대 대례를 튼튼히 하게 하는 데 지향되고 있습니다. 특히 항해제철연합기업소와 흥남미래연합기업소를 비롯해서 기강공업 부문들에서 큼직큼직한 과학기술 성과들이 이룩되고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해서 인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이런 단위들이 4.15 기술혁신 돌격대들이 수많은 기술혁신 성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들의 현대화와 원료 설비 자재의 국산화 실현을 4.15 기술혁신 돌격대의 중점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기본 성과로 보는 것이 올해 들어와서만도 이곳 4.15 기술혁신 돌격대원들은 철강제 생산을 확고히 늘릴 수 있는 기술적 담보를 마련한 것을 비롯해서 20여 건의 기술혁신 목표를 수행했습니다.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4.15 기술혁신 돌격대원들은 우리의 원료에 의한 새로운 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여러 가지 촉매를 국산화해서 비료 생산을 높일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전력, 석탄, 경공업 부문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4.15 기술혁신 돌격대들에서도 실제적인 과학기술 성과로 생산 활성화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매 직장마다 4.15 기술혁신 돌격대 서대들이 조직되어 있고 그들이 공장에서 걸린 기술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꼼비아 만드는 거, 콩쿠주 치목 생산 공정도 우리 4.15 기술혁신 돌격대가 몽탄다이구나. 기술혁신 목표의 중심을 기술차 혀를 높이게 한 사업에 기본을 두고 기술혁신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 기술혁신 경기에서는 현재까지 15,000여 건의 기술혁신 과제들이 수행돼서 올해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적극 이바지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짧은 시일 안에 지배적인 비루스로 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델타 변이 비루스를 뛰어넘어 곧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서는 이미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감염자 비중이 51.8%로서 델타 변이 비루스를 능가해서 지배적인 비루스로 됐다고 합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다음 해의 첫 2개월 내에 유럽 동맹 성원국들과 노르웨이, 이슬란드 등 30개 나라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주류를 이룰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지금처럼 확산되는 경우 델타 변이 비루스의 전파로 가뜩이나 과부하를 받고 있는 유럽 나라들의 보건 체계에 또다시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17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7,393만여 명, 사망자 수는 536만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마자르에서 이주민들을 태우고 달리던 자동차가 곤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7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다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남부 지역에 최근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무더기 비를 동반한 폭풍으로 큰 물과 흙사태가 발생해서 도로들이 파괴되고 전주대들이 넘어졌으며 일부 주민지대들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피해가 심한 지역들에 긴급 소개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다음, 아프리카의 수림 코끼리들이 서식지의 감소와 비법 사냥으로 멸종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국제자연보호연맹이 밝힌 데 의하면 1984년 이래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의 수림 코끼리 마리수가 정전보다 80%나 감소됐는데 대다수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9년 동안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수림 코끼리는 다른 코끼리들보다 번식 기간이 3배나 길어 증식시키기가 매우 힘든 종이라고 합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은 수림 코끼리를 절멸 위험에 처한 동물들의 적색 명단에 올리고 시급한 대책을 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강원도 내륙,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남포시와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을 동반한 비교적 많은 눈이 내렸는데 8시부터 17시까지 내린 도별 평균 강수량을 보면 남포시에서 15cm, 황해남도에서 8cm, 평양시와 황해북도에서 6cm, 평안남도와 강원도, 개성시에서는 1cm입니다. 그리고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룡아 5도로서 평년보다 6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 전반쪽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서해안과 동해안 중부 이남,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12월 19일 일요일 음력으로 동짓달 유르습니다. 내일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와 밤 사이에 2cm 이하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량강도 북부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저녁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내린 상태에서 밤에 기온이 낮아지면 도로에 오름이 지면서 몹시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관리부문과 교통운수 부문에서는 차들의 정상 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평양, 남포 사이 도로를 비롯한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들에서 운행하는 운전사들은 도로 교차점과 경사가 심한 구간들에서 앞길 감시를 잘하고 차속도를 제한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저녁과 밤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룡아 7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저녁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저녁한 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저녁한 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령화 28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령년 지방으로서 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모레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